자, 이번 시간은 94번이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옥내 소화전 설비 관련해서 옥내 소화전의 이제 방수구에 관한 설명을 질문을 이제 물었고요. 95번은 연결 송수관 설비 송수구와 이제 방수구에 관한 질문을 물었습니다. 부분들은 94번, 95번 관한 옥내 소화전 설비하고 연결 송수관 설비 관한 건데 94, 95 이렇게 한 번만 잠깐 볼까요? 질문들은 94, 95에 관한 부분들인데 여기 일단 이렇게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옥내 소화전 설비하고요. 그다음 연결 송수관 설비 관련해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송수구 방수 일단 송수구하고 일단 방수구 관련해서 위치에 관한 것만 한번 잠깐 비교해 볼까요? 자, 옥내 소화전 설비 송수구 설치 높이는 얼마 높이 사이에 설치합니까? 봤을 때 여기는 0.5에서 1m 높이 사이에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 연결 송수관 설비 송수구 설치 높이는 얼마 높이 사이에 설치하면 여기는 0.5에서 1m 높이 사이에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송수구를 통해서 배관을 통해서 방수까지 오게 되는데 그러면 방수구 설치 높이는 옥내 소화되는 방수구 설치 높이는 얼마가 된가? 여기는 1.5m 이하가 되죠. 자, 연결 송수관 설비의 이 방수구 설치 높이는 얼마? 여기는 0.5에서 1m 이하 사이에 설정되고 있어요. 일단 송수구 위치는 동일합니다만 뭐는 다른가요? 방수구는 옥내 소화전 1.5m 이하인데 연결 송수관 설비는 송수구 방수구 설치 높이가 동일합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송수구를 하나 다시 끌어내려와서 봤을 때 송수구는 배관이 몇 미리의 배관인가 그러면 송수구 배관은 몇 밀인가요? 옥내 소화전 65mm입니다. 65mm. 자, 그러면 연결 송수관은 몇 밀인가? 여기도 마찬가지 몇 밀이에요? 65mm가 65mm. 자, 그러면 모양은 이 65mm 배관 구형 똑같습니다. 옥내 연결 똑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 배관 끝 모양이 쌍구형이 있고 단구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송수구 모양이 여기 옥내 소화전은 뭘로 할 수 있어요? 단구형으로 할 수도 있고 뭐예요? 쌍구형으로 할 수 있는 반면에 어디는 여기 연결 송수관 설비는 여기는 쌍구형으로만 해요. 쌍구형으로. 단구형은 안 됩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는 그 배관의 모양이 65mm 끝에 소방호스 연결을 하나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두 개로 분기가 되는 쌍구형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연결 송수관 설비 여기는 쌍구형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에서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 좀 정리하시고 질문 한번 간단히 확인하고 마무리해 볼까요? 자, 94번 방수구 관련해서 1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해야 돼. 그 방수구 간의 수평거리는 몇 미터인가요? 그래서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바닥으로 또 높이가 몇 미터 이하 설치하면 1.5m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나와 있고요. 호수는 구경 몇 밀인가? 호수는 구경 40mm라서 40mm 이상의 것으로 합니다라고 이제 94번에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지만 송수구도 한번 같이 정리를 잠깐 몇 가지 정리해 본 거고요. 자, 95번 연결 송수관 설비 화재원 기준 송수구 방수 관련해서 1번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0.5m에서 1m 이하에 위치하고 구경은 65mm의 기역에 무엇으로 묶여서 여기는 몇 미리? 65mm죠. 65mm 쌍구형을 합니다. 그래서 기역 하나. 방수구 호수 접결구에서 방수구 호수 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얼마? 0.5m 이상 1m 이하 위치해서 방수구 접결 설치 높이가 얼마? 0.5에서 1m 이하가 된다라고 정리해서 또 보면 하고요. 부분들은 자, 이하 위치에 설치하고 방수구는 연결 송수관 설비의 의 방수구 전용 방수구 또는 옥내 소화전 방수구 구경 몇 mm짜리인가요? 65mm의 것으로 합니다라고 이제 해서 여기는 쌍구형 0.5, 65 쓰시는 부분 하나 정리했습니다. 부분들은 자, 96번. 96번은 보신 대로 그 관리구조 배관 옥내 소화전 설비 배관에 관한 내용이다. 이제 그래서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쓰셔라 그래서 자 1번 펌프 토출축 주배관의 구경 유속이 기역 미터 퍼 세크라 그래서 4미 초속 4m 퍼 세크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역의 4 옥내수화전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이 40mm 이상으로 하며 주배관 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니은 밀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 니은에 들어갈 것은 가지배관이 40mm면 주배관 얼마가 되죠? 50mm가 되죠. 그래서 니은에 50인데 이 이제 배관의 구경 배관을 줬을 때 지금 40mm 다음에 양가로 뭐가 있냐면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라고 좀 그때 나오고 그 가지배관 구경이 몇 mm인가요? 25mm고 지금 니은의 뒤쪽에 바로 양거래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주배관의 구경이 몇 mm인가요? 32mm. 호스리라는 건 여러분 이 소방호스가 그 옥내소화전 함을 열었을 때 옥내소화전 소방호 동그란 형태로 동그랗게 감겨있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로 해서 소방호스 이런 형태로 해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서 소방호스 이런 형태 동그란 형태로 감겨있는 이게 호스릴 옥내소화전 끝에는 노즐이 달린 이런 형태에서 이게 호스릴 옥내소화전 이 경우는 얼마? 그 가지배관 구경이 얼마? 25, 주배관이 얼마? 32가 된다는 거에서 호스릴 옥내소화전이라고 단서를 주게 되면 그때 뭐가 달라지는 거죠? 가지배관하고 주배관이 40, 50이 아니라 25, 32로 바뀐다는 것. 그래서 뭐랑 2번 하고요. 3번. 연결송수관 설비 배관과 겸용할 경우에 주배관은 구경이 100입니다. 100mm 이상으로 하고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 몇 mm? 65mm 이상의 것으로 합니다. 라고 해서 96번에 2번 숫자 3가지 한번 쭉 정리해서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자, 97번. 97번은 지금 이제 그 유도등 유도표지 화재안전 기준상의 통로 유도등의 설치 기준에서 97번은 그 중에 97번은 여기는 통로 유도등. 통로 유도등의 설치 기준에서 설치 기준에 관한 건데 여러분이 통로 유도등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 통로 유도등의 종류가 있고요. 결국 그럼 3가지 통로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설치한다 그래서 97번의 박스 문항에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통로 유도등은 특정 소방대소문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그래서 지문 1번은 복도 통로 유도등, 2번은 거실 통로 유도등, 3번은 계단 통로 등 관련 각각의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각각 복도, 계단, 통로, 복도 통로도 등, 거실 통로 등, 복도 등 관련해서 첫 번째 기역, 니은, 디귿 3가지 유도 등에 들어갈 설치에 관한 기준에 따른 여기 메타에서 관련 이 기준 이내에 설치한다는 데서 이 3가지 관련 통로 등인데 자 이제 바로 그럼 들어가서 97번에 한번 보죠. 1번에 가번 구부러진 모퉁이 및 감옥에 따라 설치된 통로도 등을 기점으로부터 보행거리 몇 미터마다 설치한가요? 20m마다 설치합니다.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얼마 높이에 설치하더라? 1m 이하 높이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복도 통로 등 관련 숫자 20이라는 숫자도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거실 통로 유도 등에서 가나 다 3개 중에서 나번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몇 미터마다 20m마다 설치하고요. 바닥으로부터 니은 미터 이상의 높이에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 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는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얼마? 니은 미터 이하의 위치에. 그래서 지금 거실 통로도 등에 지금 다번에 들어갈 설치 높이는 니은 모두가 다 1.5가 들어갑니다. 1.5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계단 통로 등입니다. 계단 통로 유도 등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그래서 가번이 각 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 참마다 설치하죠. 그래서 계단 참마다 설치할 것 가번. 자, 바닥으로부터 높이 몇 미터 이하에 설치합니까? 바닥으로부터 높이 몇 미터? 1m 높이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3가지 설치에 관한 기준을 물었던 것은 뭘 물었나요? 물었던 것은 바닥으로부터
바닥으로부터 높이는 얼마? 1m인 경우도 있고 얼마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1.5m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단 이 세 가지 그 통로랑 관련한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여러분이 1m, 1.5m 요거 하나 구분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 복도하고 두 번째 거실 통로랑 관련해서 구부러진 모퉁 지금 현재 구부러진 모퉁이 및 뭐 관련점을 그래서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란 지문을 줬을 때 그때는 거리가 몇 메타, 그때는 거리가 몇 메타, 20m. 그래서 현재 이 세 가지 통로 등 관련 설치에 관한 기준을 보시면 일단 바닥으로부터 1m 아니면 얼마가 1.5m 그 수치 꼭 구분하시고, 구부러진 모퉁이 등이라고 지문을 주면 그때는 높이가 얼마 되죠? 20m마다. 그래서 일단 수치는 이 세 가지 통로 등 관련한 이 세 가지 설치 위치 정도는 꼭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97번 좀 정리했습니다. 부분들은. 자, 뭐 지문은 뭐 많은 것 같지만 일단 여기는 뭐 각각 하나씩 또 따로 만들 수 있겠는데 일단 여러분이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체 97번 박스에 이걸 넣어서 한번 정리했었고, 이 숫자들은 꼭 쓰시는 연습 꼭 해놓으세요. 부분들은 연습해 주셔서 97번 정리하고 98번입니다. 자, 도시가스 사업법상 배관 설비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영어와 숫자를 씁니다. 이제 그래서 자,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은 그 배관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되 폴리에틸렌관을 노출 배관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노출 배관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단서를 줍니다. 뭐라고? 지상 배관과 연결을 위해서 기역을 사용했다는 것은 기역의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 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면에서 니은 cm라는 것은 30cm 이하로 노출시구하는 경우는 노출 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원칙은 안 되지만 조치는 금속관으로 보호 조치하고, 그리고 노출 30cm 이하로 노출을 시구하는 경우는 그때는 노출 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8번의 영어 금속관 센티미터 30 하나. 99번. 자, 도시가스 사업법상 가스 계량기와 입상관에 관한 부분입니다. 보셨을 때 지문은 자, 1, 2, 3번은 가스 계량기, 4, 5번 입상관과 입상관 밸브에 관한 건데 이제 보셨을 때 지문은 4번. 입상관은 먼저 정리해 보죠. 입상관과 화기 사이 거리는 우회 거리 꼭 여기 메타도 중요하지만 특히 입상관하고는 앞에 우회거리란 지문의 단서가 나오는 꼭 확인하셔서 우회거리 여기는 1.5가 아니라 2m 이상으로 이격하는 거죠. 그래서 4번 입상관과 화기 사이 우회거리 2m 이상의 수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틀린 걸 하나 확인하시고요. 부분들은 자, 99번에서 1번하고 5번. 1번은 가스 계량기 설치 높이하고, 그리고 5번은 입상관의 밸브 설치 높이에 관한 규정을 보았던 일단 원칙에 따른 설치 높이 99번에 1번하고 5번. 이제 99번에 보셨을 99번에 1번하고 5번에 관한 질문 원칙. 가스 계량기 설치 높이를 물어보거나 입상관 밸브 설치 높이를 물어보거나 원칙입니다. 원칙은 얼마 높이에 설치하냐. 그래서 이거는 1.6m에서 2m 높이 사이에 가스 계량기하고 입상관의 밸브를 설치하는 원칙은 얼마? 원칙이라는 건 보면 예외 규정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일단 여기 원칙 규정에 따른 숫자 정도. 그래서 1.6m에서 2m 이내 높이의 입상관의 밸브하고 계량기 설치한다는 것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예외적인 규정에 해당하면 이 높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인데 그 부분까지는 놔두시더라도 해서 설치 높이 정도. 왜냐하면 가스 계량기를 가지고 요 두 개 숫자 1.62를 물어보는 주관식 문항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물어본 거 가스 계량기를 물어봤고 아직 입상관의 밸브는 안 물어봤지만 그래서 두 개는 기존 원칙 규정에 따른 수치 규정이 같으니까 묶어서 이거를 1.6, 2m 이내라고 묶어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99번 정리합니다. 100번. 자, 100번은 관련 규칙상의 필요 설비 설치 규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쭉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보셨을 때 질문해 보죠. 자, 필요 설비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돌침, 인하도선 접지금 50제곱미터 이상은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춥니다. 필요 설비 재료는 세 가지 재료이고 관련해서 50제곱미터 이상은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춰야 되는데 필요 설비현 재료 중에서 보셨을 때 돌침이 빠집니다. 돌침이 빠지고 뭐가 들어가냐면 수레부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100번에 지금요 1번에 돌침이 빠지고 수레부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봐주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100번에 3, 4번, 100번에 현재 문제 100번 문항의 100번 문제에 3번하고 4번, 3, 4번을 보면 측면 낭대를 막기 위해 설정 이 수레부에 관한 설치 규정 요것만 잠깐 한번 보시고 마무리하면 돼요. 틀린 거 동 1번 정리했으니까 100번에 3, 4번을 통해서 수레부 설치에 관한 규정을 잠깐 정리해 보면 100번에 자,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서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 부분까지 측면에 수레부를 설치한다. 3번, 4번입니다. 지표 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m 지점부터 최상단부의 측면에 수레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수레부 설치에 관한 규정에 3, 4번 하나 확인하시고 마지막 5번 서지 보장치 한번 확인해 두셔도 일단은 100번에 비례설비 설치에 관한 기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101번 101번은 승강기 이제 정기검사 관련한 부분에 이제 101번입니다. 101번은 승강기 정기검사 관련해 쪽에 전체적으로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법 하위법령인 이 행정안전무령까지 전체적으로 정기검사 관련 전체 이 101번 박스함 전체를 모아본 겁니다. 그래서 지문은 지금 1번부터 해서 1번부터 1번, 2번, 1, 2, 3을 물었던 부분인데 일단 지문은 지금 1번에 정기검사는 뭡니까?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를 말한 것으로서 이 경우 검사 주기는 기억년 이하로 한다는 것은 2년이죠. 2년 예로 하되 다음 항목의 사항을 고려 밑에 나와 있는 이래 가나 다 세 가지를 고려해서 승강기별로 검사 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면 다르게 한다는 것은 최대 2년이 있지만 또 검사 주기를 2년보다 짧은 주기가 있겠더라. 그래서 밑에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건데 2번에 갔을 2번 하나 봐두시고 3번에 가보죠. 3회. 이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를 해서 밑에 1, 2, 3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정리하는 건데 자, 3번의 1.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 25년이 지난 승강기 6개월이란 것은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는 몇 개월인가요? 6개월마다 정기검사 주기가 되는 것. 그 다음에 2번.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 고장의 발생으로 몇 년이 지나지 않았다.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승강기는 6개월. 그러니까 짧게는 1, 2 규정에 따른 6개월의 주기를 보이는 승강기도 있고요. 최대 동그라미 3번에 기역에서 리을에 해당하는 승강기는 연수가 몇 년? 2년에 해당되는 승강기 점검 주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검사 주기, 정기 검사가 전체적으로 법과 시행령의 전체 내용을 행정안면 전체 한번 정리했었고 관계에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자 102번입니다. 102번 여긴 수시검사와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내에서 이제 보시면 1번부터 쭉 해서 5번까지가 수시검사 사유와 정밀안전검사 사유 관한 걸 쭉 기술을 해놓고서 문제를 물었던 것으로서 문항 지문에 이제 보시면 그중 1, 2, 3번, 1, 2, 3, 4, 5 중에서 문항 4번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정밀안전검사 대상에 해당됩니까? 맞습니다. 5번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라면 정밀안전검사 대상에 해당이 되고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는 2년마다가 아니라 몇 년마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치로부터 15년이 상당히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때 15년이 지난 시점에 한번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후는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때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제 해서 관련 사유 기술된 것 중에 문항 5번에 관한 지문이 틀렸습니다. 네, 하나 봐주시고요. 자, 103번입니다. 규칙상 개별 난방 설비에 관한 내용이다. 영어 숫자에서 현재 박스 103번에 1번부터 해서 7번까지 기술이 된 건지 보시면 첫 번째 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난방 설비를 개별 난방 방식으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기술된 1에서 6에 관한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개별 난방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는 1에서 7에 따른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는 걸 설명하는 것으로서 자, 지문 1번에 이제 보시면 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 거실사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기역의 벽으로 한다는 것은 기역은 내와 구조입니다. 내와 구조의 벽으로 합니다. 일단 지문은 건너뛰어서 5번을 먼저 갑니다. 5번으로 7번으로 갑니다. 기역이 같으니까 보일러 연도는 기역 내와 구조로서 공동 연도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1번하고 7번은 좀 먼저 선 정리, 용어가 동일하게 내와 구조가 들어가니 먼저 좀 정리했고요. 자, 다시 2번으로 갑니다. 2번. 자, 보일러실 윗부분은 그 면적 0.5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위아래 부분에는 각각 지름, 니은이란 것은 10cm 이상의 공기 흡입구미 배기구로 항상 열려 있는 상태로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합니다. 그런데 지문에 다만 전기 보일러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은 문항 번호는 그러면 지금 현재 밑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지문에 갔을 때 디귿에 들어갈 것은 뭐가 들어가? 디귿에 들어갈 것은 자, 디귿의 경우에는 난방 구역을 방어 구역을 한다 그래서 난방 구역을 방화 구역으로 구역합니다. 해서 문항은 틀린 거 아니다. 문항 번호 1번하고 2번하고 6, 7로 바로 가버린 부분인데 순서는 한번 바로 잡아본다고. 근데 이거 틀린 건 아니죠. 문항 번호는 1, 2, 그냥 4번, 5번 이렇게 한번 3번하고 4번 좀 바꿔보고 해서 문항 번호는 3, 4번 정도 이렇게 잠깐 바꿔서 6, 7로 되어 있는 3, 4로 좀 바꿔서 한번 봐주시면 여기 디귿에 들어갈 3에 들어갈 요 디귿이죠. 그래서 그럼 3에 들어갈 디귿을 보니까 디귿의 경우에는 난방 구역을 방화 구역을 합니다. 일단 여기는 1번부터 해서 총 4개 지문이 기술된 것 중에 여기 6번입니다. 6번은 여기 이제 수정은 번호니까 3번으로 갔을 때 3번에 관한 규정은 공통상 여기는 오피스텔만 해당되는 규정이 공통상 일단 여기 현재 이 4가지에 관한 규정이 어디는 현재 이 규정에 있어서 방화 구역을 난방 구역을 방화 구역을 한다는 것은 여기 요 디귿에 관한 규정은 여기는 어디만 오피스텔만 해당이 되는 규정이지 공동주택과 같이 공통상 아니 그러면 이 세 번째를 빼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은 여기 오피스텔 공동도 모두 공통인데 디귿번 어디만 오피스텔만 그래서 디귿에 들어갈 건 지문이 뭐가 돼 여기는 오피스텔이 들어가죠. 오피스텔의 경우라고 해서 디귿은 오피스텔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해서 103번 좀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104번 전기안전관리법상 대행규모를 보시면 지문에 여기는 공사하고 대행사업자가 대행하는 규모 관련해서 안전관리법에 관한 지문을 줬던 것으로서 공사 및 대행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라고 해서 1, 2, 3에 관한 대행 규모 중에 지문의 1번 용량 니은 1000km 미만의 전기 수용 지금 니은이라고 해서 니은 1000kW 미만의 전기 수용 설비 그리고 용량 300kW 미만의 발전 설비 다만 비상용 예배 발전 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디귿 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해서 1, 2, 3에 해당하는 규모를 정리해도 일단 니은번에 들어가서 여기는 뭐죠? 1입니다. 1. 아랍에서 1000kW 미만의 전기 수용 설비고요. 디귿은 비상용 예배 발전 설비는 몇 킬로와트? 디귿은 500입니다. 그래서 500kW 미만의 것으로 한다 그래서 1, 2, 3에 관한 규모를 정해 놓았고 그 지문에 위에 지문의 두 번째 줄에 한번 가보죠. 전기설비인데 그 전기설비는 양가로 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 합계가 얼마 미만인 경우는 한정은 되니까 1, 2, 3을 각각 따로 대응할 수 있는 이 1, 2, 3을 묶어서 했을 때 최소 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이 최소 얼마 미만인 경우로 공사 대행사업 조직을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용량의 합계가 기역 1000kW, 기역 1500kW가 있을 때 기역에 들어갈 건 4500kW 미만 경우로 한정한다. 그래서 지문은 둘 이상의 전기 용량을 합계를 했을 때 얼마 미만이 되도록 합니까?
4,500kW 미만이 미만 경우를 한정한다 그래서 104번은 기역의 4, 니은의 1, 디귿의 500에서 대행 규모 하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 봐주십시오. 부분들은 105번 안전관리법상 공동택 등 안전점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 그래서 공동주택 세대 내의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이 새로 안전관리법의 신설점에 새로 들어왔던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은 105번 확인해 보시면 전기안전공사는 아래에 설치된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음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기역은 2죠. 2개월 이내 실시하는데 밑에 이제 대상 밑에 두 번째 전통시장 점포는 그냥 참조만 하세요. 그냥 여기서 생략 처리하려다가 대상이 공동택 세대와 첫 번 1번에 2번은 전통시장 점포 두 개가 나와 있는 건데 여기서 살펴볼 것은 1번에 공동택 세대와 관련된 그 주기만 살펴보시면 돼요. 이 두 번째 전통시장 점포는 참조하는 형태로만 가고 마무리하자라고 이제 해서 1번 가보죠. 자, 세대 사용 전 검사를 한 후 니은 25년이 되는 날부터 디귿 3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그 안전점검을 한 날부터 매 몇 년이 3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기역 2 그리고 니은은 25 디귿은 02 숫자가 3이니까 그래서 2, 25, 3을 쓰시는 문제에서 105번의 숫자 공동택의 세대 내에 실시되는 지금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 105번 단어 확인하셔서 일단 104, 105번은 이제 보시면 전기안전관리법상 관련 규모하고 세대 내 안전점검에 관한 주기 좀 정리했던 거고요. 106번 이제 신축 공동대 실내공실 측정에 관한 숫자를 쓰셔라고 해서 이제 106번 한번 정리하고자 하는 건데 106번은 이제 보시면 여기는 그 측정했던 실내 공기질 기준에 관한 그 측정 결과를 제출하고 이거를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신축 공동대 시공자는 실내 공기질 측정한 경우 주택 공기질 측정 결과 보고 또는 공고를 작성 주민 입주 기역일 전까지라는 것은 7일 전까지 보고합니다. 7일 전까지 제출하고 주택 공기질 측정 결과 보고 또는 공고를 주민 입주 지금 니은이란 것은 7일 전부터 디귿 60일간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의 기역은 제출에 관한 기한 7일 전, 공고는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공고합니다. 그래서 7, 7, 60의 순서로 들어가는 거고요. 107번. 107번은 지금 그 신축 공동택의 실내공실 권고 기준 총 몇 가지가 있다. 총 7가지에서 첫 번째 기역에서부터 마지막 라돈의 디귿까지 관련해서 관련 측정 항목과 그 항목과 그 기준치를 쓰는 부분이죠. 그래서 210은 기역의 폼알데하이드, 자일레는 700, 라돈은 148에서 여기는 뭐 그 중에 3개만 가로친 거지만 3개 중에 어느 항목 또는 기준치를 붙여도 여러분들이 7개 항목에 관한 용어하고 그다음 기준치까지는 꼭 쓰시게끔 준비를 해 놓으시고 108번으로 가보죠. 108번은 이제 안전점검 이제 보시면 자 시정구조구청의 공동관리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따라 보고받은 공동체에 대한 조치사항이에요. 조치는 밑에 나와 1번부터 해서 4에 따른 4가지 조치를 하고 매월 기역회 이상의 점검을 실시한다 그래서 1, 2, 3, 4에 따른 4가지 조치했다면 점검은 좀 기억에 들어갈 것은 1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 그래서 기역은 1회, 1입니다. 그럼 조치사항은 몇 가지는 밑에 나와 1부터 4회까지 몇 가지 조치를 합니까? 4가지를 조치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 단지별 니은의 지정이라는 여기는 점검 책임자를 지정합니다. 니은. 2번 관리카드 비치, 3번 점검일지 작성, 4번 단지 관리기구 관계행정기관 기관 간의 디귿이란 건 비상연락체계. 그래서 현재 그 조치사항 중에 첫 번째 1번의 니은, 마지막 4의 디귿에서 점검 책임자 비상연락체계까지 정리하고 4가지를 조치하고 끝나는 게 4가지를 조치했다면 일단 그 지문의 기억에 들어갈 매월 1회 이상 그 위험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점검을 실시합니다까지는 정리를 봐두실 필요가 108번. 자, 109번.
자, 109번은 지금 어린이 노이슬 안전관리, 109번은 어린이 노이슬 안전관리법상의 보험가입이에요. 보험가입. 보험가입은 지금 보험가입은 누가 보험가입을 해야 되는 법상에서 관리 주체와 안전검사 기관은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그 보험가입 시기와 그리고 가입에 관한 기간에서 자, 첫 번째 먼저 1번, 2번. 2번에 갔을 때 1번에 관리 주체인 경우는 어린 놀이터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기억일이라는 것은 관리 주체는 인도로부터 기억 며칠 30일. 그래서 기억일 30일 쓰시면 되고요. 니은 안전검사 기관인 경우 안전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설치검사, 정기설검사, 니은 중. 니은이라는 여기는 뭐죠? 여기는 안전진단에서 안전검사 기관은 그 시점이 명확히 할 수 없는 건 왜냐하면 안전검사 기관을 지정받은 하는 업무가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사 기관을 지정받은 후 지금 나와 있는 설치검사, 정기설검사, 니은 안전진단 중 어느 하나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로부터 디귿 1 이내라는 것은 기한은 관리 주체의 기억에 들어갈 숫자 동일하게 30. 그러니까 기억하고 디귿에 관리 주체이든 검사 기관이든 간에 가입은 그 시점으로부터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점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문은 109번에 관한 가입에 관한 시기 하나 확인하실 수 있는 것 정리해서 시기는 모두 공이 30일인데 그 시점은 여러분이 그래서 안전검사에는 꼭 시기 세 가지 그 시점 하나 확인해 두시고 110번 가보죠. 110번. 중대사고, 중대한 사고는 해서 밑에 이제 가보니까 총 몇 가지 이 법상에 중대사고를 두고 있는가 봤더니 1부터 9까지 중에 5에서 5, 6, 7, 8, 9 다섯 가지는 그냥 생략 처리했습니다. 다섯 가지 생략 그 중에 숫자 관련한 부분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문에 숫자 관련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지문에 했어요. 숫자는 1번에 가로치지 않았지만 일단 1번에 화상은 몇 도 이상의 화상, 2도 이상, 그리고 기억 2, 3, 4에 들어가야 될 기억, 니은, 디귿에서 3개 숫자를 넣어서 완성해 보면 하나의 사고로 3명 이상 부상을, 그리고 3번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4번은 부상면의 신체 표면의 몇 퍼센트 이상, 5% 이상인 부상이라면, 그래서 질문은 나와 있는데 일단 숫자 관련해서 네 가지죠. 그래서 1, 2, 3, 4 중에 2, 3, 4를 물었지만 1번에 화상도 2도 이상이라는 숫자 2까지는 좀 정리해 놓으실까요? 부분들은. 그래서 중대사고 총 9가지, 나머지 5가지는 시험에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골절상을 입은 걸 쓰란 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숫자 관련해서 110번에서 현재 110번의 마지막 110번 보셨을 때 그 중대사고 중 네 가지 방금 봤던 모두가 다 숫자 관한 지문의 내용이 좀 요 네 가지 정도의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해서 이제 백선에 관한 전체 전부 내용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최소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려고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는 그 문항본 1번부터 110번까지 주관식하고 객관식 좀 섞어서 110개 정도 되는 문항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교환이 여러분 학교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서 백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자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김혁입니다. 주택관리자 공부를 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핸드폰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는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스토어를 클릭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단계
밴드 어플에서 주수모를 검색한다. 설치가 완료되면 어플을 눌러 밴드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밴드 어플 누르면 중앙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 주수모라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 결과로 주택관리사 수험생 모임이라는 밴드가 뜹니다. 검은색 바탕에 흰 글자의 밴드입니다. 여기를 누릅니다. 3단계 해당 주수모 밴드로 들어간다. 이 밴드는 주택관리사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공지사항이나 강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 학습.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처음 봤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교수님들이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강의 자료들이 보입니다.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내려가면 정답과 해설 부분이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고요.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주수모 밴드에 가입 시 매월, 매주,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양질의 자료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시어 좋은 자료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실무 김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